야,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합격을 했거든? 근데 어디로 이직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중이야. 첫 번째 회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고 내가 원래 하던 일이고 또 연봉이 지금보다 높아.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좁고 내가 안 해봤던 일이고 또 연봉도 낮아. 문제는 이 첫 번째 회사는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회사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라면 회사로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안녕하세요. 마인드볼을 굴려라 민우브로 민부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모두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인생 질문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저만의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유명인들의 대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명인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해라 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드로앤드류님이 있는데요. 앤드류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아 미술을 전공했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 미국으로 가서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고 또 현재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유명한 자기계발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오면서 매 순간 좋아하는 일을 쫓으며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본인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이 앤드류님을 만날 때마다 야, 좋아하는 일을 하는 네가 정말 부럽다 라며 너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 그런 친구들에게 이 앤드류님은 야, 부러우면 너도 해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10대, 20대, 30대 항상 친구들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앤드류님은 평생 좋아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오셨고 또 그렇기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 의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 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리솜님이 있는데요. 일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힐링 멘토입니다. 이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정답이 없어요 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아이언님이 있는데요. 아이언님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님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또 그게 다행히 잘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음악을 일로 삼은 후에는 절대로 음악을 취미생활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좋아했던 음악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게 되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우선 아이유님께 정답은 없다 라고 감히 소신 발언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친구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합격을 했거든? 근데 어디로 이직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중이야. 한번 들어봐. 첫 번째 회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고 내가 원래 하던 일이고 또 연봉이 지금보다 높아.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좁고 내가 안 해봤던 일이고 또 연봉도 낮아. 야, 아니 그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야, 당연히 첫 번째로 가야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회사는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회사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두 회사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해보시고 이 답을 먼저 결정하신 후에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면 두 번째 회사로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게 내 목표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당장 돈은 적게 벌더라도 나한텐 더 그게 의미가 있어. 근데 이거는 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은 나한테 이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일 뿐이고, 이 가정이나 이런 여가 생활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안정적이고 또 좋은 연봉의 직장을 선택하는 게,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선택하면 좋겠어. 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저는 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9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뭐 야근이나 주말 근무로 더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의미를 찾고 자아 실현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일단 이 일은 일대로 하고 이 퇴근 이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자라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시고 후자라면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전자인 분들에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미나 꿈이 돈이면 안 됩니다. 네,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즉 잘하는 것이나 안정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이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선택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또 하고 싶은 이유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서 그냥 좋아서 일하면 또 그것도 저는 비추천합니다. 이 앞서 아이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감정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는 이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나한테 큰 꿈, 뭐 대의가 있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또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의 꿈입니다. 이 꿈에서 파생되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니까 지루할 틈이 없죠. 단순히 음악이 하고 싶다, 이 축구가 재밌어서 축구를 하고 싶다 같은 이런 단순한 하고 싶다는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라 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하고 싶은 일이랑 이 잘하는 일조차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즉 나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역시 뻔한 이야기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이 뻔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리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학을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이 수학적인 곳이 나랑 잘 맞겠지 하고 이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했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대랑 안 맞구나. 네, 그 뒤로 저는 대학 수업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 현재는 제 꿈을 찾고 관련 회사에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공대가 저랑 안 맞는지 알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공대를 직접 다니면서 공대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이죠.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군대도 일반 군대가 아닌 의무소방에 직접 지원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의무소방에 가려면 체력시험, 뭐 필기시험, 면접,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무슨 취업 준비하냐, 군대 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준비해서 지원했고, 이렇게 의무소방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너무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꿈을 찾게 된 것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데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어요. 해외도 못 가보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책 읽기는 세상 모든 것을 가성비 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책 읽기 너무 싫어요. 책 읽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은 책 안 읽어도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이 영상을 시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경험을 해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경험이나 다 좋냐? 뭐 범죄도 저질러 보고 뭐 약물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다양한 경험이니까 다 해보면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네,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경험은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오늘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실패했을 때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과연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전교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를 해도 친구들한테 쪽팔리는 게 끝이지 뭐 그 실패가 내 인생에 뭐 계속 뭐 따라붙는다든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죽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를 하면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출소해도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는 가정에서 정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말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실제로 나에게 이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딱히 그렇게 죽진 않는다, 괜찮다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경험해보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를 통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해야 행복한 분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시고 또 일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일 뿐 퇴근 이후나 주말에 취미활동,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험을 하고 실패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경험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인드볼을 굴리는 그날까지 민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